현장엔 이미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도착해 있었다. 보험 내가 세개 들었는데 근데 그 못하는다고 우리 마누라가 나 죽이고 보험을 타보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험금을 노려 자신을 죽이려 한 아내를 먼저 살해했다는 노인. 집안 곳곳 살해의 흔적을 찾아보지만 사체나 증거물 어느 것 하나 발견할 수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뭐 와이프 죽인다고 죽여버렸어. 어디 죽였으면 어디다 버렸어? 모르지. 그거 뭐 죽였나 봐.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몇 명이 와서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일이 많은데 지금 아 죽였어. 내가 칼로 뱉어 죽였지. 어디 그래 어디다 버렸어요 그래? 모르지. 알았어. 야 다만 줘. 사건은 어이없게도 신고자가 만취 상태에서 한 장난전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어찌됐든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잖아요. 오셔서 좀 이렇게 좀 진정을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에? 심야 근무 시간엔 이렇게 종종 장난전화로 형사들은 훈역을 치르기도 한다. 힘이 많이 빠지겠어요. 그렇죠 뭐. 회의가 많이 느껴집니다. 이번엔 지하철역 인근에서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다. 넘어갔다고? 일반 넘어가는 게 일렀는지 그걸 몰라요. 우리 오토바이 몇 명 탔어요? 두 둘 탔어요? 오토바이 색깔이 어떻는데? 색깔을 모르는 거 뒤에 이렇게 문이 있었어. 남자 2명 탔는데? 그 정신을 가가지고 차고차고 최근 심야 시간대 이런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속출하면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범행 장소가 일정치 않아 검거는 힘들기만 하다. 날치기 사건과 함께 한밤중 취객을 노리고 벌어지는 아리랑치기 역시 형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범죄 중 하나다. 매일 밤 범죄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강력반 형사들은 잠복 근무를 하며 거리를 누비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 놓치기 쉬운 조직적인 범죄를 수사하는 광역수사. 인천광역수사대에선 오랜 기간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한 국제전화 사기단을 추적해오고 있었다. 이거 대포 통장 모집체 통째가 압수하는 거. 방대한 조직으로 움직이는 전화 사기 범죄는 검거가 쉽지 않은 만큼 형사들은 집이 아닌 경찰서 생활만 벌써 몇 달째 하고 있다. 요즘 범죄가 어떤 단발이든 단일성보다는 어떤 광역화돼 있고 그 서민들과 직접적인 접촉하는 업무들로 인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하고 연속성이 이어지는 거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죠. 광역수사대가. 광역수사들은 끈질긴 추적 끝에 국내 모집책의 일원이었던 내부 고발자의 협조를 구하는 데 성공했다. 티켓팅을 하는 거야. 근데 국내선이란 말이야. 중국에서 제주도까지 와서 요번 주에 올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가 지금 넘어간 거야. 한 사람 지금 넘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여권 여기 사진은 있잖아요. 여기서 스캔을 떠가지고 하면 여권을 벌써 위조해요. 사람 그러면 갖고 들어오면 한국에 중국인 사람이 있어요. 되게 많지, 되게 많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 기획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수사는 수사 기간도 짧게는 2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정확히 12월 중순 정도부터 내사를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사회의 어떤 요즘 전화 사기범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 정조직화에 움직이는 조직 범죄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전화 사기범 수사를 시작했던 광역수사들. 일단은 우리가 그 용의자들 그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를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놨어요. 그래서 우선 영장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용의자의 은신처를 알아낸 수사대가 발빠르게 검거에 나섰다. 만약에 있을 용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먼저 치밀한 작전을 세우는데 용의자는 집 안에 있을까?
집안에서 인기척을 확인한 수사. 용의자가 방심한 사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차분히 해, 천천히.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네. 뭐죠? 나한테까지 내가 현장 나왔는데 거짓말하면 나는 그 용서가 없어요. 다시 이 시간 이전 이후부터는 내가 당신을 보고 나서 그 사건 진행하는 데서 당신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얘기하죠? 입장을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과 통장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어디에 뭐 있어? 잠깐. 잠시 뒤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휴대폰과 통장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다. 다 자체. 대포폰과 대포 통장들이다. 그럼 이거 산 사람들 가서 뭐해? 이걸 가지고 뭐하냐고. 누가 사겠어 이걸? 누가 필요하겠어? 정상적인 사람이 필요해? 상식이잖아. 연병폰 누구야? 용의자들은 처음부터 쉽게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 많은 형사의 심리 수사가 필요하다. 이 근처 가는 것도 알아. 수갑을 채우고 널 줘받고 널 똑바로 매달고 그러냐? 그러지 않잖아. 인간적으로. 어? 내가 빨리 돌아가야 돼. 이게 살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결국 조직의 실체를 털어놓는 용의자. 곧바로 전화 사기단의 상선과 접선을 유도해가는 김반장. 우선부터 네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나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확답을. 여기 일단 사무실 가자. 옷 입어. 용의자를 싣고 이번엔 또 다른 모집책 검거에 나선 형사들. 이 메토야 이게. 확실히 봐봐. 네 맞습니다. 이 건물요. 그건 인터폰이라고요, 그건. 어? 용의자가 제보한 숙소에 도착했지만 입구부터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야, 저 문 비밀번호 몇 번이야? 그건 모르죠. 아 빨리 해봐. 몇 번이야? 아 어제도 왔었다네. 아 현관은 번호는 몰라요. 저도. 내가 가면은 열어주니까. 저 눈치 안 채게 하란 말이야. 생각도 못 하잖아 지금 현재는. 경찰 형사가 와 있는지는. 그래 너도 진동이는. 너도 그래야 그 프라이팬 쓸 거 아니야. 어? 평상시 똑같이. 평상시 똑같이 하라고. 이때 네, 형님. 눈치를 챈 조직의 상선이 네. 용의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근데 잤어요? 잤다고요. 없어요. 자칫하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제가 전화 드릴게요. 의심하지 100%지. 밀고 안 낼 수도 있지 안에 있지. 아니 근데 지금 통화가 돼가지고. 시간 됐으면은 그래서 이상하니까 쩔 수도 있죠. 집 아는 거 뻔히 아니까. 눈 깜짝할 사이 용의자가 도주를 감행할 수 있기에 재빨리 움직이는 형사들. 안 나간 거야. 왜냐면 안 나가잖아. 이게 꽂혀있더라고. 나갔으면 이게 떨어져야지. 괜찮아. 문 열어봐. 알고 있으니까. 빨리 협조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얼른. 잠시 후 용의자가 자포자기한 듯 문을 열어주는데 찢어버렸어 벌써? 그 사이 용의자는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한 듯했다. 통장 왜 찢었어? 아 못 쓰는 건데 왜 찢었냐고. 저거 며칠 전에 찢은 거야 다. 근데 메뉴에 있어. 메뉴에 있는데 제가 곧바로 가택 수사에 들어간 형사들. 급하게 증거물들 꽁꽁 숨겨둔 용의자. 그러나 형사들의 예리한 감각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곳곳에서 찾아낸 대포폰들이 상자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았는데 저 옆에 있던 거야. 책상에. 야, 나 앞으로 평생 안 봐도 돼. 범죄고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뭐냐?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니까 올 거죠? 처벌 받을 건 받고 혼날 건 혼나고 앞으로 안 하면 돼. 그래 안 그래? 그게 더 큰 거야? 맨날 찝찝하게 그냥 찝찝하게 살고 돈도 안 되는 거 까짓 큰 돈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할 게 아니고 아예 털어버리자 이렇게 마음 먹으란 말이야. 밤늦은 시간 경찰서로 돌아온 형사들은 본격적인 용의자 신문에 들어가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전화 사기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이런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되는 경제사범은 현장 수사와 다른 어려움이 있다. 이 경제사범이 손이 많이 가요 의외로.
입증하기가 계속 그 신속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잖아요 쉽게. 유령하고 유령을 잡으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틀 됐어. 가고 싶은데. 근데 오늘도 못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못 들어가면 관계는 없는데 다 잡았으면 좋겠어. 실시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형사들이 어디론가 급히 출동한다. 지금 이제 만나는 사람은 그 대포 통장하고 그 대포 휴대폰을 대포 폰이죠. 대포 휴대폰을 이제 그 판매한 사람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매입한 사람을 이제 따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확실히 얘기해가지고 오토바이만 어제 검거한 용의자들의 또 다른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한 김동수 형사. 돈이 없어가지고 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있는 물건 그대로 그냥 했어요. 소개를 오늘만 받아줘요. 그리고 내일 만들 때는 더 좋은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형사들이 추적하던 용의자가 판매책인 제보자의 대포폰을 구입하기로 했다. 대포폰 매입자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용의자는 늘 단골 퀵 서비스에 배달을 시키고 있었다. 택배기사의 뒤를 쫓는다면 용의자의 은신처를 알아낼 수 있다. 지금 접선한다. 지금 실어주지 이거 확인하지? 접선자가 대포폰을 택배기사에게 넘겨주는데 드디어 형사들의 추격전이 시작된다. 현재 출발 역삼동 방향으로 출발. 골목으로 들어간다 우측으로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탄 김 형사가 그 뒤를 바짝 쫓는데 놓치면 안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오늘은. 석천동 번지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물건 내렸대.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택배기사가 물건을 내린 곳은 용의자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 타봐라고? 우리 직원 태우고 가도 되죠? 네? 가시는 동안 전화 통화하고 그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네? 아저씨. 하고 그리고 물건 받는 사람 아니면 사무실 들어가는 거 우리 확인만 하고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요. 선생님한테 피해 안 드릴게요. 들리지? 용의자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선 택배기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오랜 설득 끝에 김동수 형사가 동승했다.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따라잡는다. 이때 제보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잠깐 끊어요. 끊어. 여보세요? 아예 부장님. 난 지금 저기 오금 저기 올림픽 공원이요. 아니 내가 경찰하고 뭐로 같이 가요? 같이 갈 일이 없지. 그동안 기 전화 왔더라고요. 용의자가 눈치를 챈 것이다. 그 김 부장한테 전화했어. 지금 공범이야. 꽉 잡아야 돼. 알았지? 다 들었지? 택배 기사가 친구랑 통화한 게 김 부장이에요. 김 부장 전화가 지금 항의하고 있어. 왜 형사랑 같이 오냐고. 그 동수한테 잡으라 그랬어. 꽉. 예, 아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택배기사가 용의자에게 전화를 거는 바람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결국 수사는 원점이 됐다. 광진경찰서 강력 6팀 형사들이 오전부터 범인 한 명을 검거했다. 두 번째 범죄 사실 안에 감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금을 해가지고 강간을 한 거니까 같이 들어가가지고 범죄에서 하나 묶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 하나 주셨어요?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어디에 있던 거야 이거? 주머니. 현장에서 검거된 20대 남자는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러면 이렇게 결박한 끈이 피해자를 결박한 끈이 피해자 집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집에 확인하러 갑니다 지금. 증거물을 숨겨둔 피의자의 집. 예, 그럼 예. 피해 여성을 결박했던 예. 끈이 침대 밑에서 나왔다.
범인 검거에서 증거물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발로 현장을 누비다 보니 형사들은 늘 운동화를 착용한다. 항상 운동하신다. 그거 잡으려고 뛰기 좋으니까. 행사도 운동화 신고 다녀야지. 몇 킬로 나가시고? 운동화 오래 못 신어요. 사도. 오래 못 신어요. 금방. 몇 킬로 나가지고 있어요? 운동화 제가 가지고 한 6킬로 돼요. 잠시 쉴 틈도 없이 또다시 이동하는 김병진 형사. 이번엔 어떤 사건일까? 연락 안 받으셨어요? 예. 학원에 발생한 절도 사건. 범인은 예리한 톡으로 문을 따고 사무실과 자판기에 있는 돈을 모두 털어 달아났다. 이번만 벌써 두 번째 절도다. 학생들 소행은 아니네요 보니까. 장비를 이용해서 뜯은 거 보니까 그건 학생들 소행은 아니네요. 왜냐면 이렇게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사건 해결은 더욱 힘이 든다. 형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지만 100% 다 해결이 안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도 수사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경찰서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은 김 형사. 유튜브 사실이요? 아니요. 별도 용의자가 지금 이 사이트에다가 계속 올려놓기 때문에 부품이나 뭐 중에 몇 달째 수사해오던 절도 용의자가 경매 사이트에 훔친 물건을 올려놓은 것. 도둑놈은 도둑놈인 것 같은데 자기 실명하고 아이디를 다 공개를 해가지고 물건을 팔거든요. 나도 그게 이상해. 한 번도 안 봤는데? 옛날 도둑이기 때문에 봐봐. 2003년 용의자로 지목된 절도범은 과거 수법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회생활한 건 몇 년이야? 4, 5, 6, 7 4년밖에 안 된다. 4년밖에 안 되니까는 과거의 생활을 바뀐 4년 동안에 그 새로운 거를 모른다고. 그래서 범인 특유의 범죄 수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장의 컴퓨터 모니터에 붙어있는 사진 한 장. 수법 조회하는 거를 보면은 그 사진하고 대조를 할 수 있게끔 옆에다 붙여놓고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눈에 또 많이 쳐다보면 있고. 33일. 최근 광진구 인근 주택과 사무실을 중심으로 절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용의자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강력반이다. 한 4-5번씩 그 발생 그래요? 신고 떨어져서 나가서 언제 인수를 받았어요? 뭐 신고자 만나서 또 확인해 보고 그러다 보면 뭐 거의 새벽은 잠 못 자고 있는 시간이 당직 때는 거의 24시간 중에 잠을 거의 못 자요. 죽겠다니까. 왜 죽겠어요? 네? 왜 죽어요? 여기 눈방 학대 팀장 만나가지고 내가 생전 안 나던 생전 안 나던데 다래끼가 다 나가지고 말이야. 한 달에 쉬는 날 2번 그 정식으로 휴무가 들어가 있는 날 하나 투명도 4번이고 둘 셋 한 달에 열흘을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식적인 거로. 그 다음에 새벽 밤 11시까지 근무하는 게 또 5번이야. 그 집에는 언제 가? 근데 누가 형사해? 형사 앞으로는 더 안 해. 365일 밤샘과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강력반 형사는 어느새 경찰서에서도 깊이 부서가 됐다. 세상에 항상 이래요. 막 서류가 막. 그래서 올해 5살이 된 딸을 둔 김 형사는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아빠 내일 갈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선영아.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안녕. 아빠 내일 보자. 그래 안녕. 끊어. 새벽 1시가 다 된 시간. 그러나 강력반 형사 사무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심야 현장 근무를 서고 나면 하루에 접수된 사건 사고 신고를 처리하고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범인 검거에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의 몸을 챙길 시간도 삶의 여유를 찾을 시간도 없는 것이 강력반 형사들이다. 야, 맞네. 내가 맞아. 사진이 밤새 자료를 검색하던 권 팀장이 최근 발생한 절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발견했다. 이게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 10년 전에? 8년도. 98년에 찍은 사진이야. 맞잖아. 머리 지금 한번 조회를 해봐야지 그럼. 아니, 얘가 지금 없어. 어떻게 찾았어요? 아, 동일 수법을해서 대머리로 해가지고 딱 찾으면 되거든. 대머리 전국으로 해가지고 끈질긴 검색을 많이 해야 된다고. 범죄 프로파일링에 의한 범죄 수단과 방법, 습성을 분석해 집념을 가지고 수사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그 강절도 마약이라는 전과를 가진 사람은 갈취 전과 이 5대 범죄가 있는데 그거를 한 사람들은 여기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사진하고 그 수법하고. 어느새 날이 밝았다. 밤에 오늘 당직은 조용히 잘 넘어갔네요. 큰 사고 없이. 삼동 주민센터에 자주 나타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거기 가서 인터넷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밤샘 근무로 지칠만도 한데 쉬지 않고 다시 절도 용의자 추적에 나선 형사들. 여기서 중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회선을 통해서 나가죠. 초등학교도. 컴퓨터를 사용한 용의자의 아이디 위치 추적 결과 최근 고시텔에서 묵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고시텔의 대표적인 고시텔 주인을 통해 그의 은신처를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하고 똑같아. 박제는 안 밀리고 잘 됐는가 보지.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범인과의 술래잡기를 계속해야만 하는 형사들. 누구보다 희생정신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사람의 그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직업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생활이 없고 자기 생활 많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내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는 손해본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은 집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자. 형사라는 직업이 하면서 손목을 풀고 힘들어요. 인천광역수사대 형사들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지난 6개월간 추적해오던 전화 사기단의 핵심 용의자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전화를 거는 중. 얼마나 쪽이요? 용의자와 접선이 이루어졌다. 한 12시쯤 될까요? 약속 시간이 정해지자 출동 준비를 서두르는 형사들. 지난 겨울 검거 실패의 뼈아픈 기억을 잊을 수 없기에 형사들은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 이렇게 할 거야. 우선 안을 잘 들어봐. 우선 기본 안을. 그러니까 봉고차, 내 차, 동수차 세 대를 가는 거야. 그리고 내 차는 그 반대에 가고 있고 내 차에 두 명 타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우리 직원이 에어싸고 있다가 차에 타면은 내 차 대고 그걸 잡는 거야. 실패하지 않기 위해 사전 작전을 철저히 구상해야 한다. 총하고 저기 빠도 챙겨. 빠도 내 차 총 있고 수갑 챙기고. 자 출발. 드디어 전화 사기단 총책 검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지난 6개월간의 질긴 추격전은 끝날 수 있을까?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용의자의 여자를 추궁하는 수사대. 신문이 이어지자 수법을 술술 불기 시작하는 용의자. 30분에 전화 준다, 뭐 1시간 있다 전화 준다. 그럼 물건 있다 없다 얘기하면은 뭐 오늘 돈을 가라, 뭐 돈을 가라 얘기를 해줘요. 뭐 비상등을 켜고 있어라, 아니면 뭐 안에 실내등을 켜고 있어라 얘기를 해줘요. 그럼 켜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요. 용의자 추조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한쪽에선 용의자에게서 압수한 증거물을 정리하는데 형사들은 범인 검거가 끝나도 쉬지 못한다. 그럼요. 이게 뭐 잡아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구중에 범죄 구중에 공무원 밝혀지 여자 밝혀지 서로 또 시간 내에 체포 시간 내에 또 영장을 또 신청해야 되지. 그래서 잡는 일보다는 앉아서 서류 쓰거나 그런 일이 더 많아요. 남들에겐 고되고 힘든 직업으로만 비춰지는 강력반 형사. 그러나 이들에겐 특별한 소명의식이 있다. 우선 정의롭잖아요. 우선 정의로운 거. 그 어떤 아주 사회의 극소수의 일부분이지만 불의에 대해서 싸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작은 보람이 있잖아. 비록 표시는 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그 사회라는 울타리가 보다 좀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한다. 그런 데서 매력을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새벽 4시. 오늘도 어김없이 심야 근무에 나선 형사들. 매일 반복되는 밤샘이지만 몰려오는 졸음은 참기 힘들다. 한국말로 이 사람 얼른 들여다주면 되느냐고 얘기를 하더니 사무실로 들어갈게요. 사무실에서 급히 연락이 왔다. 중국인 교환 교수가 납치됐다며 신고가 접수된 것. 도착하자마자 전화통화를 잠시 했거든요. 공명을 납치자를. 난 내가 택시 기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돼서 도착도 안 했고 처음에 저한테 전화 때 발신자 안 뜨게 했던 전화를 했고 못 나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출발하면서 어떻게 하고 출발했어요? 잠시 뒤 공항에서 걸려온 전화의 위치를 파악해냈다. 10번 출구 정면 여객터미널 앞에 그 패밀리마트 앞에서 한 건데 공유하나에서 두 개 다. 두 번호가 다 똑같은데. 우선 현장 파악이 급성. 이 팀장이 누구지? 혹시라도 공항 CCTV에 피해자의 행적이 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납치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재빠른 수사가 필요하다. 단서가 될 만한 정보들을 꼼꼼히 수집한 형사들. 그런데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납치 신고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예, 교수님. 어디서 찾았어요, 양반? 중국인 교수를 찾았다는 내용이었다.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끝난 납치 신고.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지만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덕분에 밤을 꼬박 지새운 형사들. 하지만 의자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이 전부다. 우리 할 일이고 이럴 때마다 뭐 어떤 약간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주민 잡으면 그 사람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또 살인 사건 같은 거 해결하면 죽은 사람 원한도 풀어주는 거고. 진짜 천직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을 못했을 거야. 반장을 중심으로 모인 형사들이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듯하다. 통화를 1분을 넘게 통화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했을까 나도 의심이 돼가지고. 건대 쪽으로? 예. 거기 위치가 어디쯤 찾아가려고 하는데. 쫓고 있던 상습철도 용의자가 전화를 건 장소를 알아낸다. 잘하면 그의 은신처도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른다. 꼬리에 꼬리를 문 탐문 수사를 펼치는 형사들. 그러나 생각만큼 용의자의 행적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또다시 숨바꼭질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형사들이 있는 한 범인은 반드시 검거될 것이다. 알아? 연모 전화 오고 있는데? 큰 축복을 줄 것 같은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두 사람이 됐을 때는 혼자보다는 강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대처도 할 수 있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그만큼
예상치 못한 위험 앞에 늘 긴장해야 하는 형사들이다. 절도 용의자의 은신처를 파악한 권근원 팀장. PC방에 그 가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PC방에 한번 가보려고.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된다니까는 얘는 인터넷을 안 하는 애가 아니고 항상 해야 될 그 중독증이 있는 애기 때문에. 과연 권 팀장의 예상이 적중할 수 있을까? 중국집에서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된다니까 자기네들이 대다가 된다가 그러면 여기 있을 확률이 많다고. 건강 더 신경 써가지고 저기하고 검거하는 데도 조심하고 그것도. 네. 인터넷 중독증이 있다는 용의자. 오늘도 PC방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형사들이 누군가를 발견했다. 바로 3개월 동안 추적해온 절도 용의자였다. 뭐야? 뭐야 너? 안 와? 나가서 이거.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아 뭐라고? 선임할 수 있고 형량이 더 갈 수 있어. 형사들의 예리한 추리력과 노력으로 결국 범인은 검거됐다. 이제 추궁에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해봐야지. 뭐 자신은 없어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이제 들어가는. 하지만 용의자는 전과 13범의 전문 절도범. 과연 용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할지 신문에 앞서 작전을 짜는 형사들. 하는 모습 이렇게 지금 일단은 한 건 있잖아. 우리 여기서 몬타나서 어디야? 야, 우리 여기는 2층 사무실. 어디 있는 거야? 몇 층? 2층? 1, 2, 3층 다. 권 팀장의 날카로운 취조에 용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 주세요. 장관이라고 와가지고 저. 형건이요? 응. 아 형건이 아니죠. 너 승 알아? 김도. 네, 김성관. 응, 130명 정도 네 총성애들만 놓단 말이야. 여기 통화했으니까 뽑아놓은 거 이거 가지고만 6개월치만 해가지고도 너 이거 백업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트에서 물론 직거래하고 찾은 거 백업해서 다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전화한다니까. 그러면 너가 프로 선수라는 거 알겠지? 그치? 강력반 형사의 능력은 단순 검거에만 있지 않다. 심리적으로 상대를 제압해 죄를 시인하도록 하는 기술 또한 수사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 약점을 상대를 딱 집어줌으로써 그 상대가 항복할 수 있는 거야. 그만큼 상대를 알고 내가 대들었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형사가 잡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밤이 되자 또 어디론가 출동하는 형사들. 차 일로 뒤로. 신화의무는 강력 사건이나 뭐 5대 범죄 등 그 취약 지역에 나가가지고 예방활동 및 검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취객들을 대상으로 한 일명 아리랑치기 단속에 나선다. 생활하는데 그 곱창집 앞에 그 자판 벌려놓은 데서. 그런데 권 팀장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 근데 저기 옛날 니네 집결지 있잖아 임마. 그 노유동 그 옛날 니 텃밭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 오토바이 타고 나와가지고 네가 한번 돌아볼래? 강력반 형사에게 정보원의 활용은 범인 검거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관장님은 없지? 사일이 많죠 우리 관장이가. 관장님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 발 벗고 오세요? 와야죠 뭐. 자다 말고 뛰어오지 않습니까? 자다 말고 오신 거예요? 3시까지만 돌아. 아침에 집사람 2시거든요. 2시간 한 번. 응? 권 팀장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됐다는 그는 오히려 자신을 찾아준 것에 더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붙었어? 하얀 모자 썼나?
알았어. 모자쓰는 놈이 순찰을 돌던 정보원이 아리랑치기범으로 예상되는 한 남자를 지목했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앞에서 보이지 않나? 안 보여. 무슨 모자 쓰면 저거 이야기. 취객에게 다가가는 한 남자. 그러나 낌새를 챈 듯 머뭇거리더니 돌아가 버리고 만다. 저기 저보고 잠복하게 되면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어떻게 잡을까? 도망가면 어떻게 잡을까? 어떤 식으로 해서 잡을까? 그러면 계속 머리 뱅뱅뱅 도는 거지 뭐. 다른 생각 뭐 하고 할 그게 없어. 지루하지 않으세요? 잠복하면 지루하죠. 잠복하면 지루하대. 지루해도 해야지 뭐 어떻게. 잠복 근무 중 몇 시간씩 차 안에서 기다려야 하는 형사들. 언제 잡힐지도 모를 범인을 기다리는 건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다. 새벽 4시쯤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형사들. 피곤도 잊은 채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또다시 분주하다. 그러다 보니 건강은 늘 뒷전일 수밖에 없는다. 약 먹어가며 밤새가며. 무슨 약 드시는데? 혈압약, 당뇨약. 아이고. 혈압 몇 드세요? 혈압이 한 5년 됐어요, 약 먹은 거. 밤새는 거 안 좋은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직업이 그러는 거. 사명감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강력반 형사들이다. 그러니까 로그 기록을 5월 29일 다시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생각하는 게 그 얘기라는 거야. 야간 근무 중 급히 집으로 향하는 김 형사. 아 집에 가자 집에. 옷 갈아입으러. 아, 옷 갈아입으래요? 예. 쉬러 오신 거 아니고? 또 나가야 돼 옷 갈아입고. 아빠 오셨다. 갑작스런 아빠의 귀가에 가장 기뻐하는 건 5살 된 딸 서정이. 아빠 뭐하나? 아! 알았어. 야, 옷 갈아입어. 직업 때문에 가족과는 늘 이렇게 짧은 만남뿐인데 부인은 이런 남편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네, 얼마 전에도 동료가 차에 매달려서 끌려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도끼 같은 거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여기 머리 다칠 뻔한 적도 있고요. 안 돼, 불쌍하죠. 불쌍한데. 엄마 잠깐만 쳐. 근데 사명감 없으면 못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소정아, 아빠 또 밤인데 나가셔야 된대. 그래, 아빠 일하러 간다. 어? 가야 돼. 소정 아빠 안 갔으면 좋겠어?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 어떡하니? 아빠 갔다 와서 장난감 사줄게. 잘 놀고 있어. 뽀 한번 해. 우는 아이를 떼어놓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김 형사는 형사가 아닌 하나의 아빠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내일 아빠 오시면 아이고, 매일 저러면 어떻게 해요? 괴롭다 괴로워. 딸내미 보는 게 괴롭다. 아, 그러겠어 진짜. 좀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 데리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한참 지금 이제 데리고 놀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걸 못 해주니 괴롭지. 형사이기에 포기해야 하는 삶이 때로는 버겁다. 희생적인 삶이 요구되는 강력반은 최근 젊은 형사들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범죄 수사는 오랜 현장 경험이 중요한 만큼 강인한 체력 외에도 깊이 있는 수사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서랍이나 수납장에서 진짜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 진짜 머리 아파. 코푼 거 강도 잡을 때도
분명히 그놈 차가 맞단 말이야. 아침에 타고 나갈 거라고 틀림없이. 그 차 다이아를 그냥 칼로다 빵꾸 내버리는 거야.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도망가는 거야. 우리 새벽 밤새 잠복 근무했는데 아침에 잠들어서 차 나가면 못 잡잖아 또. 집은 어딘지도 모르고. 깜빡 조용해서 차가 없어진가 일어나 보니까. 형님 차가 없어졌어. 야 이건 뭐 멀리 못 갔다. 앞다이아 2개나 빵꾸 내는데 지금 가면 어디 가냐. 아니야 한 바퀴 싹 돌아보니까 있더라고. 차 쳐다보고 있더라고. 차 세워놓고. 저까지 왔습니다. 그게 일에 대해서만 전념하면 생각이 떠오른단다. 그래서 강력범죄 소탕을 위해선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사용 맞은. 조직범죄를 다루고 있는 인천광역수사대 형사들이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 가봤자. 여기는 빌라고 지하고 이제 거기 옆에 세탁소 주인. 국제전화사기단에 이어 이번엔 국제카드를 이용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조직검거에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현실이 인명을 잡았습니다. 한국성이 잡 이게 누가 얼마에 komis션 먹었어, 누가 주장했어, 돈이 없었어. 라고 하면은 작년부터 국제카드가 이놈아 손을 통해서 유통이 됐고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들 개설해가지고 사업한다기보다는 국제카드를 이용해서 세금을 누락한다든가 포탈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유기적인 사건이 많은 광역수사대에겐 범죄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형사수첩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수첩이요? 저희들이 보통 용의자들 추적하면서 필요한 재반상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적어갖고 다니까 저희들한테 밥줄이죠. 그런데 갑자기 용의자의 사진을 오리기 시작하는 김현수 형사. 수첩에다 또 붙여놓고 머리가 안 좋아서 자꾸 봐야 되니까.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복제카드 조직검거에 나서기로 한 수사대. 중단이 3월 3일이네. 여기 살다가 이쪽으로 온 거야. 거기 용의자 그 배회처인데 그 주변에 가서 탐문수사 좀 해가지고 저 어디 좀 살고 있는지 은신처 파악하라고. 이렇게 늘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하는 형사들이지만 수사 여건은 그리 넉넉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길가 올라가지고 일도 못하겠어. 아유, 수사비만 딱 현실화 된다면은 일할만 나겠다 진짜. 네? 많이 모자라죠. 수사비요? 많이 모자르죠. 그럼 개인적으로 많이 좀 쓰시겠네. 집사람이 그게 제일 네? 걱정하는 거죠 그게. 범인의 흔적을 찾아 본격적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한 형사들. 그게 아니고 여기부터 쭉 내려가면 되네. 고맙습니다. 막연한 범인 검거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늘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2004년 용의자를 검거하던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 2명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형사들에겐 이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딴 데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딴 데요? 딴 데서 일 못해요. 배운 게 이거라. 예? 배운 게 이거라 또 다른 데 가면 적응을 잘 안 되죠. 그 정보 안 읽어본 지 5년이 넘었고. 엎어뜨린 상태에서 딱 태우는데 이 다리 침에서 식칼이 게 나오고 식칼 가지고서 막 위협하고 찌르려고 그럼 그 상태에서 혼자 맞다드렸는데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없었다면은 그걸 얼마나 겁나겠어요. 형사도 물론 가족이 있고 애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겁나지. 겁나지만 그래도 사명감. 내가 안 잡으면 못 잡는다. 나는 그런 생각하거든. 이건 내가 안 잡으면 못 잡는다. 죽어도. 다른 놈들은 아무도 못 잡는다. 다른 사람들은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항상 하니까 이제까지 뭐 보람도 있고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뿐만 아니라.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강력 범죄들. 범 검거를 위해 강력반 형사들은 365일 쉬지 않고 거리를 누비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강력 범죄가 사라지는 그날을 꿈꾸며 그들은 자신의 열정과 생명을 바치고 있다.